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가 행정법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푼다는 것은 여러분들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정답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다, 틀리다 뿐만 아니라 객관식의 특징은 뭐다? 그렇죠. 세모가 있다는 거죠. 세모가 있으니까 이 세모를 O와 X 중간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정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O, X 세모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 세모다 할 때 그 이유 있죠. 왜 그럴까? 그것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 이유 중에서 이게 우리가 이론 부분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아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이론을 볼 때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서를 공부하시는 동안에 자동으로 문제풀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단권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첫째, 정답을 생각할 것. 둘째, 이유를 생각할 것. 셋째, 그렇죠. 책 어디에서 봤더라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회 총론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죠. 행정개념 성립과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자, 1번.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문장을 쭉 읽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다. 그럼 항상 비교하실 단어가 있죠. 실질적 의미 행정과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행정이란 실정 제도상 행정권의 권한에 따른 작용이다. 맞죠? 그래서 행정행위건 행정입법이건 행정심판이건 모두 다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행정에 포함된다. 그럼 정답은 O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법 대상이 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행정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 의미 행정도 포함된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행정 개념을 정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형, 실 그랬죠? 두 가지. 항상 공부하실 때 숫자를 적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형, 실. 형식적을 비교하는데 실정제도상 행정부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실정제도상 권한이 행정부의 활동인 거. 그래서 행정부의 활동은 행정이고 입법부의 활동은 입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실질은 성질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정립하면 입법이고 집행하면 행정인 거죠. 그래서 행정이란 무엇인가 할 때 파악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파악할 때가 있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죠. 누가 하는 거냐? 주체. 그다음 무엇을 하는 거냐 할 때는 법을 집행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이라 하면은 법 집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행정부가 하는 것도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그럼 형행, 실행. 자, 형행은 모두 실행에 해당하는 것이나 포함된다는 얘기죠. 실행은 모두 형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서로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두 가지 의미에서 모두 다 행정인 것도 있죠. 그죠? 따라서 형식적 의미에서만 행정인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실질은 행정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행정심판 재결 즉 또는 행정심판 입법 이런 게 있겠죠. 따라서 심판 재결은 행정청이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 작용이 되죠. 그럼 반대로 실질적으로 행정이지만 행정부가 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느냐? 입법부나 국회에서 입법부나 법원에서 직원을 임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영업정지, 조세부과 같은 것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행정이지만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느 하나가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틀린 것이가. 그 다음 4번 행정은 자 중요한 게 개구죠. 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일추 하는 입법과 구별되고 맞죠? 그래서 입법이란 법을 만드는 건데 법이란 여러 사람 여러 사건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 추상적 규례라 합니다. 행정이란 그 법을 특정인 특정 사건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개별 구체적 집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란 일추고 행정이란 개구다 그랬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 추상적인 법 정립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개별 구체적인 법 집행은 그렇죠.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적극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작용에 해당하는 사법과는 구별된다. 맞죠? 그래서 행정은 뭐냐?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이고 사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이게 비교되는 거죠. 그렇다면 적극적이란 무슨 말이다? 요거는 신청 없이 활동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소극적이란 신청에 따라 비로소 움직이는 겁니다. 능동적이란 재량권이 많다. 수동적이란 재량권이 적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개념 행정 개념은 틀린 것은 자 소극설 그랬으니까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개념을 정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설 3가지가 있죠. 소, 적, 기. 소극설은 입법, 사법을 뺀 나머지가 행정이다. 그러니까 전체 권력에서 입법, 사법을 뺀 나머지를 행정으로 정립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는 타당하죠. 맞고. 그러나 그게 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그 다음 목적 실현설은 목적을 실현하는 겁니다. 2가지. 즉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거다. 또는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공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 목적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다. 그래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그 다음 기관 양태설은 켈젠, 메르켈 맞고 순수법, 팍파, 게네로서 맞죠. 입법, 행정, 사법 사이에 본질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정립한다. 틀렸죠. 요 견해에 따르면은 기관의 모양으로 판단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성질이 구별이 안 되니까 기관으로 구별하겠다. 그런 견해죠. 그래서 틀린 것이 됩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기관 형태설은 기관의 차이는 성질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맞죠? 뭐냐면 기관 양태설은 기관의 형태 3가지 즉 합독계 있죠. 합의체, 독립체, 계층체. 합의체 활동은 입법이고 독립체 활동은 사법이고 이렇게 정립을 하는데 요 A 가지고 B를 정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이런 기관의 차이는 오히려 무엇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가자공 성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즉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디서?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사람들이 따라야 하니까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입법이란 합의체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합의체 활동이 입법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층체, 계단식 구조죠. 그런 계층체 기관에서 하는 활동이 행정이 아니라 행정은 일을 집행하는 거니까 이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계단식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방금 봤던 것처럼 법이란 일추죠. 개구는 행정이고 그럼 일추는 입법 자공이고 특정인 특정 사건의 법을 집행한다. 뭐 개별 구체적이다. 한마디로 일추가 아닌 것들 중에서 신청에 따른 분쟁 해결은 사법 자공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행 요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걸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입법 아닌 거 신청에 따른 분쟁 해결 아닌 것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심판재결은 행정청이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 자공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거지만 이거는 행정자공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례를 제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법이 되겠죠. 통고처분이란 행정청이 하는 거지만 형사재판에 가름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법작용, 그죠? 항상 이 사법작용과 구별하시고 사법작용이다. 토지의 등기는 등기소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이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분쟁 해결도 아니니까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 행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디귿과 비읍 3번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항상 정답을 판단해 보시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치행위. 자, 1번
문제 푸실 때 대부분 다 옳지 않은 것인데 항상 헷갈리는 것이 옳은 것을 고를 때, 그때를 조심하시고, 옳은 것을 고를 때는 반드시 이 표시를 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니까 옳은 것을 고를 때 조심하시라 합니다. 그럼 1번 통챙이는 개갈주의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논의가 될 수 있으며, 맞죠? 뭐가 아니고 열기주의가 아니고. 그 다음 개갈주의란 국가를 상대로 재판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이 긍정되는 제도 하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맞죠? 한마디로 행정재판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비로소 통챙이가 논의가 되는 겁니다. 통챙이란 재판 안 돼 그랬죠. 개갈주의는 재판 다 되거든. 그러니까 재판이 다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지. 뭐가? 통챙이가. 왜? 그렇죠. 고도의 정책이라서.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사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권 면책 사상이라 하죠. 그것을 극복해서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도 취소하라, 배상하라 이런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갈주의 하에서 예외적 현상으로서 비로소 통챙이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챙이를 긍정한다면 요 긍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학설이 세 가지가 있죠. 제네사. 통챙이를 긍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네사 있는데, 특히 거기서 권력분립설은 영역적인 관점에서 타당하지만 실정법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틀렸죠. 이거는 어디에 대한 평가다? 권력분립설이 아니라 바로 재량행위설에 대한 평가입니다. 권력분립설 이거고요. 그래서 제네사 중에서 요거는 뭐냐? 과거에 재량권이 있으면 재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는 옳죠. 재량행위라서 재판이 안 된다. 그럼 오늘날 재량행위를 하더라도 일탈 남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의 대상이 되거든. 그래서 현행법 태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은 바로 재량행위설입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설은 재량행위라서 재판이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론적 타당성은 권력분립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도의 정치행위니까 좀 참자 하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은 사법자제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긍정설의 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권력분립설이 아니라 재량행위설에 대한 평가다 그 뜻입니다. 3번 통챙이는 실정법상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 책에서 말하는 실정법이란 99% 성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통챙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한다. 맞죠? 자, 정립된 거하고 존재하는 문제가 다른 거죠.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미뤄둡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통챙이라는 개념인데, 따라서 실정법에서 통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립이 되고 나서 정립된 통챙이를 실정법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행법상 헌법에서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통챙이가 정립되고 나서 실정법에 반영된 것은 있습니다. 반영된 것은. 그러나 실정법을 통해서 비로소 정립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통챙이에 포함될 수 없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통챙이란 재판 안 돼 이거고, 근데 오늘날 대통령 선거는 재판되죠. 그런 점에서 통챙이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서훈 취소, 훈장을 주고 취소한다. 판례가 뭐냐면은 서훈을 수여할 때와는 다르게 취소하는 것은 이미 뭐 연금 같은 걸 주고 있다가 이렇게 주고 있다가 갑자기 끊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법에서 요건을 자세하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주는 건 몰라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꼴 재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통챙이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서훈 취소는 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를 띈 통챙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최근에 나오는 판례로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럼 2번은 남북 정상회담 사건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심사가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것이 뭐냐? 두 가지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 자체는 통챙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송금 행위는 통챙이가 아니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신행정 수도, 신행정 수도 건설, 수도 이전 이런 게 어느 정도 정치성을 띠고 있지만, 자, 이런 날입니다.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라서 제외되느냐, 즉 통칭이냐, 그건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 심판단이 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원래 통칭위는 현재 심사가 안 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도 틀렸고 뒤도 틀린 거죠. 특히 앞부분이 중요한 건데, 요 판에서 뭐냐면은 요런 문제가 지금 정치성을 띠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 바로 통칭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 하는 대통령 의사결정이 바로 통칭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3번은 역시 별표 하셔가지고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국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니까 사법적 기준만으로는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맞죠? 그래서 현재는 보통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 자제설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6번 통칭이 틀린 것은, 자, 대법원은 요건구비 당부당 심사는 적절하지 못하다. 맞죠? 근데 계엄 선포가 당형 무효인 경우에는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잘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입장은 뭐냐면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칭이다 그랬는데 당연 무효라면 모르되 심사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면 심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심사한다는 것은 통칭위를 부정할 수도 있다.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니까 세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그 비상계엄 선포가 통칭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자, 요거 해당성 여부. 지금 아직까지 출제가 잘 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인데, 요건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해당성 여부와 당부당을 구별하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 요 행위가 통칭이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죠. 통칭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이 가능한데 이걸 통칭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 통칭이라면 그 다음 문제, 옳다 아니다 하는 당부당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비슷한 말로 이거죠. 요건 구비 여부와 당부당 거의 비슷한 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당부당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헌재는 항상 출처가 중요하죠. 누구 입장이냐? 긴급재정명령, 즉 헌법 수호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이게 틀린 거죠. 헌재 입장에서는 원칙은 통칭위를 인정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통칭위를 부정하고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 영국에서는 대권의 근거를 두고 발달되어 왔다. 맞죠? 뭐 이건 참고사항이고. 자, 그다음 이제 행정의 분류에 대해서 같은 종류로만 같은 분류 기준. 자, 복효, 위임, 국공 이건 다 다르죠. 그래서 뭐냐면은 주체를 기준으로 국자위가 있습니다. 국자위. 그 다음 권력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국자위니까 자치행정 요거 두 가지는 같은 분류 방식이죠. 그 다음 수단은 권관국이니까 여기서 권력행정, 공과행정은 목적에 따른 분류고 국고행정 요 두 가지가 같은 거죠. 그 다음 효과에 따라서 침수복, 침익적, 수익적, 복효적 하는 거. 그래서 같은 분류 기준은 4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행정법의 특성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법은 의사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요 사가 아니고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 정대니까 성문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맞습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요거 모두 다 행정청이 만드는 법들입니다. 요런 게 있다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법률은 행정법일 가능성이 크죠. 맞죠? 그다음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이죠. 특히 그중에서 법규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준으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그런 성질을 갖춘 명령을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명령을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맞고. 행정법은 주로 효력 규정이다. 위반하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된다. 없게 된다 이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인데 틀렸죠. 행정법은 주로 효력 규정이 아니라 명령 규정, 단속 규정이죠. 하여야 한다. 그 행위를 단속하는 거죠. 위반하면 위법인 거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 중에서 민법 같은 것들은 그 계약은 무효다 하는 식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효력이 있다 없다. 다른 말로 능력 규정.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명단 규정, 효능 규정 이렇습니다. 위반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효력 규정은 사법의 특징이고 행정법은 명령 규정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